네, 안녕하십니까. 어, 또 영상을 켰네요. 요새 또 구독자가 또 며칠 사이에 또 조금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저는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제 거 영상이 뭐가 재밌다고 구독을 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독을 눌러주신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진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이게 사실 저는 뭐 편집도 안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영상 올리는 게 힘들면 안 되는데 자꾸 이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씩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원래는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영상 올렸던 건데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알게 모르게 뭐 지금 조회수도 많지는 않지만 뭐 조회수도 조금 좀 올랐나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체크도 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도 좀 늘었나 이렇게 뭐 체크도 하고. 근데 이게 초심을 잃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조금 그냥 그런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 지금은 뭐 요새는 좀 일단 이게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잘 안 풀려서 계속 이게 눌려서 좀 힘든데 이거를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본질적으로 내가 내가 마 내가 박 내가 마음을 완전히 단단히 먹거나 단단히 먹는 걸로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기대를 하지 않는 거.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뭐 사랑 뭐 간의 관계가 원래 힘든 거라고는 하지만 거기 안에서 어떠한 그 융통성, 응용력도 적응력 또는 뭐 응용력 또는 뭐 약간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이렇게 그런 융통성 그런 것도 나이를 들면서 길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정신이 피폐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두루두루 보니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환경에 따라 다른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고 그거를 빨리 적응을 하신 분은 또 그 능력이 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주변 환경이 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어떤 뭐 기폭제가 돼서 뭐 티핑 포인트가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자체가 진짜 마음대로 무슨 내가 딱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딱딱딱 되고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또 환경도 있어야 되고 운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다니면 안 되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 요새 뭐 요새 그냥 똑같아요. 그냥 사는 게 똑같고 그냥 똑같이 힘들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점점점 지치죠. 지치고 그리고 이 사회가 점점점 극심한 개인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로 변하고 있잖아요. 뭐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뭐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변하는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응력, 유연함 그거는 저한테는 너무 높은 레벨의 얘기고요. 예.
뭐 적응할 시간, 유연하게 할 시간은 이제 뭐 미성년자, 이 사회가 미성년자 때까지는 인정을 해주잖아요. 20대 뭐 초중반, 20대 중반, 후반까지도 사회가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이상의 나이부터는 아예 인정을 안 해주죠. 철저히 각자 도생이죠. 예,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뭐 낀 세대이기 때문에 좀 많이 그렇죠. 예. 솔직히 뭐 저희 바로 윗세대가 뭐 보편적인 뭐 낀 세대라고 뭐 언론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뭐 그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맞긴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경제적인 거 이외에 모든 것들의 그 모든 거 사실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 빼면 다 모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는 글쎄요. 과연 낀 세대일까? 어느 정도 혜택을 본 세대라고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세대부터가 진짜 그런 면에서는 다 낀 세대지. 어쨌든 뭐 투정 부리려고 뭐 불평불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일단 팩트만 제 있는 그대로만 느끼는 대로 팩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뭐 요새 그냥 사는 게 그냥 답답하고 그런데 이거를 이게 이게 아 이게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다들 뭐 힘들게 사는 거죠 뭐. 근데 저는 분명히 그건 있다고 봐요. 힘들게 사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는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힘들게 사는 건 맞지만 예, 그 힘듦의 어떤 정도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나의 어떤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든 뭐 어떤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든 어쨌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제가 요새 그거를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특히 뭐 나이 꼭 나이를 아니어도 그렇긴 해요. 내 나이 들면서 더 느끼는 거지만 잠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요. 진짜 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아마 특히 잠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잠을 자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 보통 우리 이러잖아요. 이제 뭐 가끔 유튜브에서도 나오기 이렇게 재밌게 각색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막 뭐 직장인들이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그 밤을 나만의 자유 시간을 더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잠을 좀 늦게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어, 그때까지도 잠이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어, 그 잠을 잘 수 있다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건지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최근도 아니죠. 뭐 한 1, 2년 됐죠. 안지도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잠을 잘 수 있다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 건강도 잃어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어떠한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겪어놔야지 그걸 깨닫잖아요. 진짜 잠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쉽게 알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쪽에 업종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아니면 이거 아마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평생 가도 이거를 이 진짜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를 깨닫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평생 가도. 근데 저는 뭐 어쨌든 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저도 그냥 요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람 만나지 말고 딱 내일만 하고 딱 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무슨 뭐 딱 막 이렇게 그냥 내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딱 나 혼자 들어가서 내 할 일만 딱 하고 나오는 거.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블라인드에서도 막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블라인드에 보면 회사 생활이라는 거기 카테고리에서 보면 보통 대부분 직장 생활에 대해서 힘든 거, 또 인간관계에 대해 힘든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대부분이고, 사실 이렇게 좋은 얘기보다는 대부분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좋게 말해서 이상한 사람이지. 진짜 진짜 욕을 한 바가지로 하고 싶은 인성이라는 게 있나?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구별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들 보면 저도 다 겪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요새 그냥 답답해서 그냥 저도 이제 모든 직장인들이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저도 내가 한번 이직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요새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 나이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직하기가 쉽지 않고, 물론 할 수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늦게라도 취업을 하니까 하는데, 제 경력이 좀 그렇게 퀄리티가 있는 경력도 아니고, 소위 어떻게 보면 물경력이죠. 약간 물경력 느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 나이에 이제 들어간다고 해봤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중견이나 대기업은 이제 대나이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직도 어쩌다 한 번씩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마 또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또 그렇다고 제가 성격이 야가 빠지고 이기적이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나이 저보다 열댓 살 어린 선배들이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 있고, 10살 어린 친구들이 지가 좀 더 회사 일찍 들어왔다고 갑질을 해대겠죠. 요새 말로 점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전 점권 예전 회사에서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아마 더 만만하게 행동을 하겠죠. 저는 이제 그런 걸 그렇다고 처음 들어갔는데 제가 월급을 많이 받겠어요. 월급도 조금 받을 거고. 그리고 그럼 기껏해야
잘해야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 규모가 조금 괜찮은 뭐 강소기업일 텐데 뭐 거기도 뭐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월급도 뭐 여기보다 낫겠지만 월급도 그렇게 뭐 많이 차이 나지도 않을 거고, 뭐 어차피 뭐 솔직히 웬만하면 이제 회사는 뭐 한 40대 초중반이면 이제 슬슬 나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안 좋은 중소기업은 뭐 41, 뭐 요 정도 42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을 이제 주고, 뭐 진짜 오래 다녀봐야 뭐 46, 47이죠. 그때까지 버티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월급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인간관계도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제 나이 이제 공무원 들어가는 거 이제 너무 늦었고, 설사 뭐 시험 준비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고 몇 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설사 합격한다 해도 지금 제 나이에는 애들도 애도 이제 키워야 되고 하는데 이제 돈도 없기 때문에 페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뭐 공기업은 뭐 공기업대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거기는 뭐 안정성은 되긴 좋긴 하겠지만 뭐 거기도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제 주위에서 또 들리는 얘기가 들어보니까 요새는 또 대기업들이 학벌을 좀 확실히 많이 안 본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저 때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보통 알아주는 이름 한번 들어볼 법한 네임드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 학벌이 이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그 암묵적인 어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어 우리 때만 해도 저긴 엘리트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최소 엘리트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지금은 학벌이 굉장히 그냥 그런데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예, 그냥 조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이제 꽤 비율이 눈에 띌 정도로 이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지금 취업문이 많이 좁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취업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생각이 들었고, 뭐 제가 조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뭐 이제 SNS나 뭐 유튜브나 뭐 뉴스에서 뭐 등등등 어쨌든 뭐 가끔씩 뭐 인터뷰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게 있는데, 뭐 입사 지원을 뭐 몇 군데를 했냐라고 하니까 뭐 한 뭐 10군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면접 제의가 뭐 서류 통과 몇 개 됐냐 하니까 뭐 한두 개 됐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한 20개 지원했대요. 그래서 20개 지원하는데 되게 많이 했대요. 자기 딴엔 20개를 지원한 게. 그래서 되게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서류 통과가 몇 개 됐냐 하니까 한 두세 개 또 됐대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인터뷰한 걸 또 봤는데, 뭐 많아야 20개에서 40개 정도 사이? 뭐 그 정도 이제 입사 지원을 했고, 서류 통과가 그래도 평균 한 5개, 6개? 뭐 거의 뭐 어쩔 때는 막 10개?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충격받았거든. 저는 그래놓고서 어쨌든 최종 합격이 안 됐기 때문에 되게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꼰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기본으로
입사 지원을 100개 이상을 했거든요. 저도 제가 지원한 것만 해도 100개, 그냥 100개가 뭐예요. 예, 훨씬 더 많이 지원했죠. 예를 들면 100개를 지원했을 때 뭐 서류 통과가 뭐 한 2개? 2개, 3개? 2개? 요 정도만 돼도 잘 됐다. 너무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0개 지원해 놓고 한 3, 4개 연락 왔다고 막 되게 힘들어 죽으려고 하고 막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저는 조금 이게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 때는 죽어야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때는 학벌도 굉장히 받는데 학벌이 안 될 걸 알면서도 학벌이 실질적인 컷이 굉장히 높아서 에이 안 될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막 그 원래 가뜩이나 경쟁률이 너무 높은데 더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려고 꾸역꾸역 그렇게 자소서 쓰고 입사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솔직히 조금 좀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근데 확실히 좀 나이 젊은 친구들이랑 좀 많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기업의 어떤 직원에 대한 대우, 특히 신입사원에 대한 어떤 시선과 지금 기업이 신입사원들을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좀 굉장히 좀 알아서 눈치껏 좀 눈치껏 선배나 직장 상사한테 눈치껏 샤바샤바 잘하면서 너가 좀 이렇게 희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좀 선배나 직장 상사는 그렇게 대우해줘야 되고 좀 떠받들어줘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게 사라진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뭐랄까 그냥 그냥 너 신입사원 너는 너로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해줄게. 그냥 너 할 일만 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조금 제 입장에서는 저희 때랑 비교를 하면 저희는 좀 뭔가 이게 약간 무슨 뭐 군대로 치면 약간 이등병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이 군대도 아니야. 그냥 한 인간으로서 좀 존중해 준 느낌? 그런 거가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뭐 그것도 뭐 이제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그러니까 자유분방해졌다고 해야 되나? 더 자유분방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더 개성을 더 드러낼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또 자존감도 그만큼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유도가 높아진 만큼 윗사람들이 그만큼 배려를 해줬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게 좀 선을 넘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정도까지 좀 넘어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극심한 개인주의로 빠지고 더 나아가서 말은 안 하지만 이기적인 것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좀 그렇지만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쪽으로 교활해진 거죠. 한마디로 좀 교활해진 측면이 더 있어서 강약 약강을 더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이 모든 거는 이제 자유도를 너무 젊은 친구들한테 자유도를 너무 많이 줬다. 거기서부터 일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측면이 좀 많아요. 많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쩌다 여기까지 말이 또 이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고 근데 뭐 저희 세는 뭐 그런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뭐 선생님들이
뭐 때리면 당연히 맞아야 됐었고, 그렇죠. 어른한테 뭐 대들면 쳐 맞았고, 지금은 우리가 애들한테 뭐 때리기는커녕 오히려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우리 때는 왜 이렇게 패기가 없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또 어느 때는 조화롭게 잘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모든 양면을 다 가져야 되는 어,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세대인 것 같아서 좀 힘드네요. 힘드네요. 뭐 그렇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뭐 그냥 뭐 계속 그냥 뭐 이렇게 하루하루 잘 이렇게 뭐 잘 버티면서 살아야 되는데, 진짜 버틴다는 말도 이제 지긋지긋하고, 이 내 인생의 이 하루가 되게 소중한 건데, 이거를 버틴다는 말로 한다는 게 너무 암울하고 괴롭네요. 뭐 이것도 인생이겠죠. 인생인 거고. 그냥 요새 그냥 그냥 너무 내가 인생을 너무 헛살았나,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나, 너무 사람을 믿었나, 너무 나 자신 없고 항상 남을 생각하면서 너무 살았나, 너무 어른들 말을 들으면서 살았나, 뭐 이 사회가 어른들이 너무 시킨 대로만 살았나, 진짜 너무 후회가 되고. 근데 사실 후회가 된다, 사실 반은 후회는 하고 반은 진짜 후회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른들이 가리켰던 그게 그래도 사실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지키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 거니까. 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이제 그게 아예 내면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제가 제 스스로 사실 어느 정도 칭찬은 해요. 나는 그런 점은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이 사회가 워낙 너무 좀 나쁜 쪽으로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또 제가 느끼는 거는 또 이 사회가 또 너무 또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요새는 또 무작정 교활하고 사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또 잘 살기보다는, 또 요새는 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는 또 약간 반대로 인성이 좀 좋은 사람들이 조금 살아남는 약간 구조로 좀 바뀌지 않나라는 그런 흐름도 조금 보이기는 해요, 요새는. 옛날에 어떤 책에서 얘기 나왔던 얘기긴 한데, 뭐 미래에는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오히려 인성이 정말 엄청난 재능이고 능력이 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성이 좋은 사람이 이제 슈퍼스타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우리나라는 그 변화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있는 것 같고. 근데 과거 현재랑 지금 미래가 좀 섞여 있는 중간에 있는 그런 느낌, 과도기적인 그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 세대는 또 엄청난 혼란을 겪겠죠.
예, 뭐 하나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사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 운이 없는 세대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예,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그거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어, 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냥 뭐 사는 게 뭔지 또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이 행복하다는 거를 또 느끼겠죠. 예, 뭔가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대로 너무 힘드니까 뭐 그렇죠. 아 그냥 그냥 빨리 이제 좀 가능하다면 빨리 이제 조기 은퇴를 해서 좀 이렇게 저기 뭐 수도권 외곽 쪽으로 좀 사람 별로 없는데 그쪽으로 해서 그런 데서 좀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원래도 자연을 좋아했지만 좀 그런 쪽에서 살면서 이제 뭐 내가 맺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는 맺지 않고 뭐 단칼에 이제 무시해버리고 그냥 저랑 잘 맞는 사람들이랑만 소통을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솔직히.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잘 지내는 뭐 적응력,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도 무조건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고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나는 그때 거기서 차라리 적응력 키우는 게 내가 오히려 적응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요새는 그냥 빨리 은퇴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또, 근데 또, 제가 만약에 지금 돈이 있어도 또 바로 그런 데서 살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억울하니까, 내 인생이. 어, 너무 억울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제 억울한 거를 어느 정도 풀고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전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특히 어, 그 제 40대 인생, 특히 저는 요새 40대 인생 선배님들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40대가 되셔서 뭐 번듯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특히 뭐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이제 진짜 정말 신경을 안 쓰시고 최대한 신경 안 쓰시려고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 일에 집중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해서 돈을 버시는 거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부러워요.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다. 좀 진짜 부러워요. 근데 네, 뭐 각자의 또 사정이 있는 거니까 뭐, 뭐 그렇긴 한데 예,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럽고 그렇습니다. 아 차라리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차라리 그냥 젊었을 때 좀 뭐 막 젊었을 때 놀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래 뭐 차라리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냥 뭔가 좀 사회 경험을 좀 많이 더 할 걸.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사회 경험을 좀 많이 하면 내가 조금 더 이거 일찍 깨달아서
좀 더 지금은 더 편안해지지 않았을까? 뭐 경제적인 여유든 정신적인 여유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이제 뭐 아는 지인분 동생한테 지인 동생인데 뭐그 동생한테도 그 동생이 되게 어렸어요.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데 그 친구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되게 아끼는 동생 중에 한 명인데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젊었을 때 돈 좀 많이 모아놔라. 많이 모아놔서 너가 만약 욕심이 많다면 그 모은 돈으로 빨리 이제 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또 욕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한다면 좀 웬만하면 빨리 집을 먼저 사는 게 좋다. 좀, 좀 외곽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다 너무 외곽 쪽은 아니고 그래도 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100% 실거주로는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투자도 조금은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집부터 먼저 마련을 해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다시 만나면 그 조언을 또 하고 싶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뭐 너무 이것저것 막 따지지 말고 일단 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신 건강은 너무 버리면 절대 안 되고 건강 버리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소탐대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젊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빨리 회복은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일단은 돈 버는데 젊었을 때 하루라도 돈을 많이 모아놔라.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놔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겪어왔던 그 어떤 그 후회의 길을 걷지 말라고 그 동생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음, 한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굉장히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뭐 자존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근데 그 자존감도 어떤 심리학자는 자존감이라는 건 없다. 자존감이라는 거는 뭐 부정적 어떤 외부 자극이나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저항할 수 있는가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네,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 사실 자존감이란 말조차도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막 그렇다고 뭐 나르시스트가 돼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거기서 모든 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이 인생을 살 수 있는 핵심 코어인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일을 하든 뭐 사람과의 관계를 맺든 아니면 내가 뭐 동물을 키우든 내가 심지어 뭐 샤워를 할 때조차도 뭐 설거지 할 때조차도 뭘 할 때조차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핵심 코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즉 주변이 뭐라고 떠들어대고 어쩌고저쩌고 비난을 하고 이 세상이 나를 억까하고 나를 비난하고 막 뭐라고 한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거 그게 사실 핵심 코어인 것 같아요.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게 핵심 코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이게 좀 이게 잘 쉽게 되지 않아서 성향 자체가 저 자신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렇다고 의존형은 아닙니다. 의존형은 아니고 너무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게 너무 커서 이거를 좀 저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를 하고 더불어 살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을 하면 그게 서로가 그렇게 다 같이 하다 보면 시너지가 나서 이 세상이 좀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각 개인주의의 그 개인의 이득만 따지면서 개인주의로 가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뭐 그때 뭐 말씀드렸듯이 애덤 스미스 굿브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이기성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잘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막 다 같이 으쌰으쌰 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개인주의도 인정을 해주고 개인의 이익도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 전체가 이 인류 전체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만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더라고요.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이게 보편화돼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분을 못하는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를 이제는 당연한 거다라고 약간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어쨌든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아, 이제 저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꾸준히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3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행동을 하고 했는데 뭐 돌아온 거는 뭐 돌아온다는 개념도 아니에요. 제가 뭐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기 시작하면서 음, 뭐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지쳤고 뭐 이제는 뭐 없어요. 없고 이제 저에게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제 이 선한 마음은 그래도 선한 마음이라고 하기도 좀 사실 교만이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냥 이 마음은 그냥 가지고 있을래요. 가지면서 내가 혹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도움 주고 음,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배려해 줄 수 있으면 배려해 주고 그거를 좀 그냥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렇게 해주려고 하려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뭐 퍼주고 이런 거는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제 마음 먼저 지키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그냥 또 영상이 또 길어졌네요. 뭐 이거 영상 끝나고 또 한번 다른 분들 어떻게 사시나 한번 유튜브 이런 거 제가 유튜브 시청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른 인생 선배님들 어떻게 사시나 한번 유튜브 한번 또 서핑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영상 너무 길었는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자도 막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해 주신 구독자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뭐 먹고 살기 힘들지만 한번 또 나름 최선을 한번 다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